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표면 아래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책 입안자의 화려한 청사진과 그 땅을 딛고 살아가는 시민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골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정치인의 사진 한 장이 우리 사회의 신뢰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아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의미 있는 목소리를 더욱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도시의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운행하는 한강 리버버스를 선보였습니다. 강을 따라 유유히 흐르는 낭만적인 출퇴근길을 그릴 수 있겠지만 현실의 숫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간을 지하철로 이용하면 약 43분이 걸리지만 리버버스로는 2시간이 훌쩍 넘게 걸립니다. 거의 3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배차 간격 또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60분에서 90분에 달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단순히 효율성만으로 평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시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비슷한 시도였던 수상택시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랜드마크 정치, 즉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행정 스타일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보다는 전시성 행정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린 한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강원도의 가장 큰 자랑이 천혜의 자연 경관이라고 말하는 정책 입안자들을 향해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연이 아파요. 많이. 그래서 좀 쉬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관광부 장관이 강원도의 자원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자연은 공격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혁신도시 개발로 인해 평생을 살아온 고향에서 쫓겨난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3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동안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구도심으로 밀려나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경미화원으로서 겪는 현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는지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보자면 신시가지에 사람들 많이 다니고 눈에 띄는 곳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게 칭찬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구도심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골목길, 집 앞까지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입니다. 그는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의 논리 때문에 노부부가 사는 골목길 청소는 집주인이 직접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며 공공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곳에서부터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2시간짜리 버스와 소외된 이들의 골목길을 걱정하는 환경미화원의 목소리. 이 두 개의 풍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는 정치의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인의 사진 한 장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곤 합니다.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만남이 비공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진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인간적 도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과거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당의 분열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기에 그의 행동은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전직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동지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분열의 씨앗을 뿌렸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당의 한 의원은 이를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선 더는 정치하기 힘들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얼로 정치인의 의도된 사진 정치가 어떻게 신뢰를 잃고 오히려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당내에서 다른 의견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는 특정인을 공격하기보다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각기 다른 강물도 한 방향 바다로 흘러간다며 당이 하나의 목소리로 단단하게 뭉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분열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닌 통합과 책임을 앞세우는 리더십이 당원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정의의 저울에 관한 것입니다. 사법부는 사회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보루의 벽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나경원 전 의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재판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상 증거까지 명백하게 존재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이례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건 처리 속도와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어떤 판사는 9일 만에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불균형은 고무줄 잣대,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낳으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사법 불신은 전관예우라는 오랜 관행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퇴임 후 대기업의 사회이사나 고문으로 향하는 고위 법조인들의 목록은 국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그들이 받는 막대한 보수는 재직 시절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뇌물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만의 성에 갇혀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 퇴임 후에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모습은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게 만듭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진실의 왜곡에 관한 것입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극우 성향의 역사 강사 출신 유튜버의 행보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미국 방문 중 구글 코리아가 좌파에 장악되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수익 창출 정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채널은 수익 창출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익 창출 승인 자체가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을 거대 좌파 세력에 의해 탄압받는 투사로 포장한 것입니다. 그의 왜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150만 원짜리 방탄조끼를 입은 모습을 공개하며 마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이재명은 죽을 때까지 장기 집권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공포와 분노를 조장하며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극단주의의 생존 방식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편의 논리를 강화하고 적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만연할 때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토론과 건전한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개발의 이면부터 정치 공방, 사법 불신, 그리고 진실의 왜곡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강 위를 떠다니는 유람선과 구도심 골목길의 한숨,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이용하는 얄팍한 정치와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는 리더십, 6년이 걸리는 재판과 9일 만의 기록 검토, 그리고 진실마저 자신의 무기로 삼으려는 위험한 선동까지.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거대한 구호나 화려한 건물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진정성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지도자의 발걸음에서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